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바로 정비사업 전문 기자님을 한번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벨로퍼 뉴스 최중현 기자입니다. 저희가 알고 지낸 지는 꽤 되었는데 항상 정비사업에 대한 취재를 워낙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저 역시 취재원으로 만났었고 거꾸로 기자님을 통해서 정비사업에 대한 소식들을 접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투미TV에서 한번 자리를 잡아본 이유는 글로는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좀 뭔가 말 못다한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한번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자리를 한번 기획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크게 이제 임대주택이 포함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남산타운 리모델링이 가장 이슈였죠. 임대주택이 포함되다 보니까 지금 조합 설립에 난항을 좀 겪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남산타운 관련해서는 투미TV에서도 한 1, 2년 전인가 영상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동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네. 임대주택 동도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가 쟁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결국은 일단 받아야 된다. 근데 임대주택의 소유권자는 서울시인데 서울시가 동의를 안 해주니까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조합 설립을 못 하더라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지금 남산타운 이슈가 된 지도 꽤 됐는데 남산타운은 지금도 조합 설립 못 했나요? 네, 사실 이 이슈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조합 설립을 못해서 남산타운 리모델링 주민들이 서울시 앞에서 그 집회를 벌이기도 한번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예전에 그 투미TV에서도 한번 다뤄줬던 내용처럼 아직 그 상황 그대로입니다. 전혀 진전된 상황이 없고요. 서울시에서는 계속적으로 뭐 우리는 조합 설립 동의 못한다.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건가요? 네, 그러고 있죠. 아직 해답을 지금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고만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남산타운 조합장님, 정확하게 이제 위원장님과도 통화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일단은 서울시가 계속적으로 동의를 안 해주니까 하던데 임대주택 있는 부분을 재척해서 가야 되느냐라는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잘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일단 먼저 첫 번째 사례로 남산타운 리모델링을 한번 살펴볼게요. 2월 달에 7년째 남산타운 리모델링 불렀다. 서울시 적극적인 협조 촉구하면서 이제 집회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남산타운 아파트 현황을 보면요. 지금 현재 중구 신당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상당히 위치가 좋죠. 약수역도 있고 금호역도 있고 역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역세권 단지고요. 지금 가구 수도 사실 5천 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임대주택이 2천 세대가 넘는다는 게 가장 그 임대주택이 동별로 이제 좀 나눠져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사는 동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이 있는 동이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에 문제가 뭐냐면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지자체겠죠? 네. 주로 이제 LH나 SH에서 공공임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공공임대 하나에서인데 공공임대주택은 사실 SH나 LH에서 주로 갖고 있죠. 그럼 결국에는 이 아파트의 소유자는 서울시나 정부가 국가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임대주택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소셜믹스라 그래가지고 랜덤으로 섞이게 되는 구조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라인을 분리하거나 동별 분리, 사실 단지는 혼합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동별 분리형으로 많이 공급이 됐죠. 이제 남산타운 같은 경우는 동별 분리형으로 들어가고 단지는 혼합형으로 들어가서 각 임대주택과 주민들이 사는 동을 이제 분리해 있는 형태입니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 소유자와 연결권의 각 3분의 2 동의를 결의를 받거나 각 동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를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때도 투미에서도 한번 짚어주셨는데 이게 미시라고 하는 거는 엔드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결국에는 남산타운 리모델링이 추진을 되기 위해서는 SH에, LH에 공공임대주택의 즉 소유자들이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이 임대주택을 재척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죠. 이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제 10원 단지로 선정이 됐었던 곳인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일반 분양단지만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었죠. 근데 지금 벌써 거의 한 7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도 이제 갑자기 설립하려고 하나 보니까 임대주택동을 재척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죠.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러면 일단 재청 얘기 나오니까 그 얘기 한번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자면 남산타운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영구 임대주택들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게 뭐 40년인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구 임대 들어간 기간이 아직 한참 남은 거예요. 책임 주체가 서울시라고 했었을 때 괜히 이거 리모델링을 그냥 알아서 하면 우린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동의를 하는 순간 아무래도 좀 껄끄럽겠죠.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대체 임대주택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만약에 만들어줬다 하더라도 남산타운 입지가 얼마나 좋아요.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면 당연히 땡큐 하겠지만 입지가 갑자기 더 안 좋은 데로 밀린다. 저 이사 가기 싫은데요 뭐요 하면 또 그거 설득하고 뭐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찬성 안 하는 게 저는 거의 99%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은 급여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일단 조합설이 찬성하면 아까 말한 사람들 이주에 대한 부분들도 골치 아프고, 또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진행하면서 분담금을 납부한다. 그럼 서울시도 가지고 있는 가구수 임대만 2,000세대라면서요. 네. 그러면 한 가구당 1억씩만 부담해도 2천억이잖아요. 그렇죠. 답이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 문제들 때문에 싫어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네. 오케이. 일단은 안 할 것 같긴 했었어. 근데 재척을 하는 거는 왜 막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법적인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중구청과 서울시에서도 서로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첫 사례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제 쉽게 결정하기도 쉽지 않고, 법으로 뭔가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으면 쉽지만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총대를 매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리모델링을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얘기는 없는 거죠? 서울시에서는 리모델링을 반대한다라고는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요. 근데 사실상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리모델링에 대한 조금 어려움들이 최근에 조금 많이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재척하고 가는 건 안 된다까지는 얘기가 된 건가요? 네. 서울시는 이제 재척하면 안 되고,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 공공 임대주택을 통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주거 환경만 개선하는 이 정도 수준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도 상당히 크고요. 이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이주를 시키기 위한 대체 임대주택도 사실 확보하기가 어려운 이유도 있겠죠. 또 임대주택을 필지를 분할할 수 있는 근거도 정확히 없기 때문에 답보 상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전에도 특히 상가가 이제 반대들이 심하다 보니까 변호사님 모셔가지고 물어보니까 필지 분할 때는 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임대주택 필지만 우리가 떼어내는 거는 약간 조금 사례가 없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네, 실질적으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명확히 말씀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수서 1단지 얘기를 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수서 1단지는 재건축 사업입니다. 사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해당하는 법은 좀 다르긴 하지만 기초적인 부분에서는 얼추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서 1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1992년도에 지어진 단지로 지금 2,934세대, 임대주택은 2,000세대가 넘습니다. 분양주택보다 임대주택이 많은 단지이기 때문에 여기도 재건축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들도 사실 많았습니다. 최근에 임대단지 획지 분할의 가능성이 좀 찾아졌는데요. 이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고시에서 필지 분할 가능성을 거론이 한번 됐었습니다. 이 수서 1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 아파트랑 임대 아파트가 한 필지에 있어 사실 초반에 재건축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좀 의견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난해 서울시에서 수서 택지 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안을 새롭게 마련하면서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 아파트의 획지 분할 가능성이 이제 좀 열리게 됐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일정 구역에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결국에는 1990년대 초에 이제 만들어진 수서와 이제 이쪽 일대의 아파트 대부분이 재건축 기한이 도래하면서 16개 단지를 각각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하면서 필지 분할의 가능성을 이제 거론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안에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주택의 분리 가능성이 열리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도 사실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이 법적인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SH공사에서도 조금 애매한 답변을 내놓긴 했습니다. 이 필지 분할이라는 게 저는 사실 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네. 왜냐하면 재건축 하다 보면 상가 제척시키고 아니면 진짜 반대 심한 곳들은 막 동을 제척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동도 좀 오려내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사례가 없다. 네. 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앞서서 남산타운 같이 리모델링도 그렇고 수서 1단지처럼 재건축도 그렇고 임대주택 동들이 있는 곳들은 재건축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재건축이 된 곳들은 임대주택이 단 한 군데도 없었던 곳들이었나요? 네. 지금 그동안 재건축했던 단지들은 모두가 임대주택이 없었던 단지였죠. 앞으로의 문제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남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이미 30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은 임대주택을 많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 단지들은 그나마 그래도 동으로 묶여서 분할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완전 혼합형이죠. 랜덤으로 배치하는 형태의 지금 소셜 믹스라고 불리는 임대주택 공급 형태인 거죠. 이런 단지들이 앞으로 재건축이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아직 어렵다. 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통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서 임대주택이라고 하게 되면 공공기여가 너무 많다. 네. 임대주택 가격 현실화 좀 해줘라. 이 정도로 막 싸우지 기존의 임대주택에 대한 사항을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왜냐? 애초에 없었으니까. 네. 80년도 아파트들 재건축했을 때만 하더라도 임대주택이라는 게 없었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선 게 90년도부터 이제 임대주택이 생겼는데 초기의 임대주택들은 그게 별도 동으로 있으니까 여차면 진짜 재척이라도 시키면 되는데 요즘은 그냥 동호수를 섞어버려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런 임대주택에 대한 동의 요건에 대한 사항들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90년대 아파트들도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이라든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임대주택이 모두 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필지를 분할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던가 정부에서 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SH나 LH에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여로 해서 일반 시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빠른 해답을 마련하는 게 앞으로의 주택 공급과 모든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 투자를 할 때 알아봐야 되는 사항이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성 따져보시겠죠? 그러니까 용적률, 대지지분 이런 부분들 당연히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단지에 임대주택이 있냐 없냐. 임대주택이 있는 순간 사실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얘기 나오는 곳들 중에서는 아직 조합 설립까지 단계를 못 밟아 나갔기 때문에 모르고 있거나 임대주택이 없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거나 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상 임대주택이 없으니까 걸림돌이 없었던 거죠.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투자하실 때는 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뭐 80년대 조성된 목동 신시가지나 뭐 상계동, 중계동 이런 데만 하더라도 임대 이슈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대표적인 90년대 단지하면 일기 신도시잖아요. 네. 일기 신도시 재건축도 임대가 이슈가 될 수 있나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기 때문에 단지를 조성할 때 그 안에 임대주택을 넣는 경우보다는 별도의 임대주택 단지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계 하계동만 봐도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면서 주택 공급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지어졌던 게 뭐 하계 5단지라든가 뭐 상계 마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이 대규모로 됐었죠. 예외인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서울시에서 하계 5단지도 재건축을 하겠다. 이 공공임대주택도 이제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계 5단지는 저도 기사 본 것 같아요. 작년에 한창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서울시가 100% 들고 있으면 그냥 서울시가 예산 투입해서 하겠다라도 말을 하는데
이 민간 재건축이야말로 더 활성화를 할 때 발목은 적어도 잡으면 안 되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산타운 영상 찍으면서도 이거 정말 앞으로 심각해질 것 같다 라고 했었는데 몇 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구나, 앞으로 더더욱 쟁점이 될 거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 투자할 때 우리 단지에 임대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정치인들도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거든요.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이 셋 외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께서 정말 중요한 이슈 한번 가져와 주셨습니다. 특히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투미TV 시청자분들한테도 정말 키워드가 될 만한 주제인데요. 오늘 그래도 첫 출연했는데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더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투미TV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재밌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정비 사업에 대한 이슈들이 너무 많거든요. 앞으로 추진되는 단지들이 너무 많고 재건축,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재개발 사업도 사실 문제가 많은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뭐 기회가 된다면 재밌는 이슈를 가지고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디벨로퍼 뉴스 최중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